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 이차함수의 최대 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치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자,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최대 치수 내용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차원의 공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이차함수의 최대 치수를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을 보면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차함수 식을 알려주고요, 이차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y는 a x-m 제곱 플러스 n이라는 이런 그 2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나오면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y는 내가 고쳐봤더니요, 자, 이 x-1의 제곱, 자, 플러스 3이라는, 이런 그 2차 함수 식으로 변형이 되더라라는,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y는 2x 제곱 그래프는요, 자,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굴곡이죠. 자,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굴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자,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평이동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대 최소값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보세요. 저렇게 생각한 거. 자, x값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은 x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x값이 증가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대칭 축이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x값이 증가할 때마다 그에 따른 y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됩니까? 1,3이라는 자, 꼭지점의 좌표에서 다시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증가하고 있죠.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y값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작아졌을 때 이때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에 따른 그 y값이 가질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게 여러분들 최대값이고요.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위에서 또 쭉 내려오다가 3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3보다 더 작을 수는 없죠. 이럴 때 이 3을 뭐라고 하냐면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최대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위로 이 무한정 뻗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요, 자, y는, 자, 똑같은 상황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 x-1의 제곱 플러스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만 위로 굴곡이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자, 요 점이 꼭지점이 되고요. 자, 그 위로 이렇게 볼록한,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x값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 자, y값이 어떻게 됩니까? 쭉 증가하다가, 자, 3에서 어때요? 자, 3을 더 이상 넘지 못하고, 3까지만 딱 가고,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y값이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이 존재하는,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값,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자, 무한정 뻗어나가겠죠? 무한정 뻗어나가죠? 이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2차 함수 문제에서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x제곱의 개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x제곱의 개수를 잘 봐서요,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크면은요, 0보다 크면 아래로 굴곡이죠? 최소값을 갖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굴곡이죠? 그러면은 최대값만 갖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들어갑니다. 자, y는 2x의 제곱 플러스 4x-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자, 그래프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서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표준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2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2x-10.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x의 개수를 이분하면 1이네요. 자, 제곱한 거 필요하고요. 그만큼 빼줘야 완전 제곱식이, 자,
식의 큰 변함이 없이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괄호 속에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곱해서 빼면 자,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살짝 그려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마이너스 12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에 대해서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x가 뭐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뭐를 갖는다? 최소값, 자, 마이너스 11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표준형으로 고쳐보면은, 자,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이것도,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표준형으로 고쳐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x의 개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그거를 제곱한 거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그리고 x, 요만큼이 뭐냐면,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바로 속에 있던 마이너스 1 빼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빼내야 돼요. 그러면은, 마마 뿔 3인데 2 더하니까 5가 되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 어디 됩니까? x가 1일 때 y가 5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없으니까 위로 볼록한, 자,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x가 뭐일 때? x가 1일 때. 자, 뭐를 갖는다? 5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최대값을 갖는다. 그 최대값은 5다라는 사실을,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일반적인 그런 이차함수가 주어졌을 때, 자,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자, 그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한다면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지금 첫 번째 유형상으로 보면 최대값,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재미없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범위를 줍니다. 여기서부터. x의 범위를 줘요, 여러분.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자, 이런 문제를 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다 존재할 수 있겠죠. 다 존재하는데, 이것도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죠. 표준형의 꼭지점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과 함께 자, 문제 풀었던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었냐면요. 자, 이런 범위 일단 한번 신경 쓰지 말고, 자, 곧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고쳐봐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 즉, 표준형으로 바꿔주려면, 자, 이거 x의 개수 2로 나오면 1이죠? 자, 1 제곱한 거 더해주고요. 자, 그만큼 빼줍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빼낼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개수 곱해서 빼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얼마가 돼요? 8이 되죠. 자, 그러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자, 위로 볼록한 형태를 취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범위가 안 주어졌으면, 최대값 8 하고 딱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느 범위까지라고 했냐면 3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자, 일단은 요 정도를 3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서부터 x가 3일 때까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봐도 어때요? 최대값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x가 뭐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8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값은 x에다 뭐를 대입할 때일까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를 대입할 때? 3을 대입할 때이죠. 그래서 자, 그럼 3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3을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다 물론 대입해도 되지만 여기다 대입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 4는 9, 2, 4는 6, 플러스 7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에서 7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그래서 x가 3일 때 최소값은 자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위에서 그 문제 풀었던 자, 그 방식대로 그대로 표준형으로 고쳐주고 그래프 그려놓고서 주어진 범위를 그 x좌표에 표시해서 그 해당되는 범위만 그 우리가 딱 잘라냅니다. 해당되는 범위만 딱 잘라내서 그 안에서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장 작은 거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취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1에서부터 2까지라고 했습니다. 1에서부터 2까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1에서부터 2까지면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는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프는 똑같고요. 자, 범위만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범위만. 1에서부터 2까지. 그러면 1이면 여기에서부터 2면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그러면 1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고요. 자, 2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완전히 벗어났죠?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지점과 상관없이 x에다 뭐를 넣었을 때 1을 얘기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뭐를 넣었을 때 최대 뭐를 넣었을 때 최소가 될 수 있는지 자,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요. 선생님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래프 안 그리고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래프를 그리고 했을 때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한다 그러면 뭐 눈을 감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프 안 보고 그냥 해도 그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질 텐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x가 1일 때 최소가 되니까요. 자, 그거를 이제 자, 대입을 해보면 자, 저 식을 여기다 한번 써봅니다. 이렇게. 자,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 자, 최대값 얼마?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4가 되고요. 자, x가 2일 때 최소값일 텐데요. 자, 2는 4, 그 다음에 자, 2는 4, 플러스 7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값 얼마가 된다?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2차 함수의 최대치수는 2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2차 함수의 그 최대치수값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처음에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범위가 주어졌을 때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범위가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표준형으로 고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주어진 범위를 함수의 그래프에 표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배울 텐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